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직활동이 늘기는 했다는데 지원금 대부분은 생활비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구직활동 지원금. 고용노동부가 사업 성과를 분석해보니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비율이 25.3%에서 16.9%로 8.4%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 취업 준비 시간은 하루 평균 6.3시간에서 7.4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구직 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입사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구직 활동은 3개월간 3.1회에서 3.4회로 0.3회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원금은 대부분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1회당 결제액이 가장 큰 항목은 학원비였습니다. 하지만 결제 건수로는 33%가 식비였고 총 결제액으로 보면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기 어려운 인터넷 구매에 쓴 돈이 86억 원에 달했습니다. 고용부는 자기주도적 구직 활동을 위해 일시불 30만 원 이하의 경우 사용 범위를 최대한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트렌드가 아마 인터넷 구매가 특성상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부 다 그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이 제도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청년 구직 지원금 올해 예산은 1,582억 원. 구직 현황과 직결된 효과 분석은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내년에는 상반기에만 1,64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 3년간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맞벌이 부부도 전월세 보증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소득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서울 거의 모든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목표라는데요.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청년 월세 지원 대책을 발표했던 서울시가 이번엔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금융 지원은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의 신청 기준 완화가 골자입니다. 기존엔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부터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직장인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신청하면 다 준다. 그런 목표로 갈까 합니다. 아마 1,500 정도면은 신청하는 부분 거의 다 커버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을 연평균 2,000호 이상 추가해 매년 14,500호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잇따른 청년 신혼부부 지원 대책에 일각에선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새로운 이 선순환으로 가게 만드는 저는 그 첫 번째 고리가 바로 이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제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사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처럼 전월세 보증금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실혼을 입증할 기준을 아직 세우지 않아 향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이 올해 250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 업체 유니코서치의 분석 결과 올해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은 모두 244명으로 지난해보다 13% 늘어났습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2.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지만 전체 임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5%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아모레퍼시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전체 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오른 73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호가가 떨어진 데 따른 영향으로 전자와 영상, 통신 장비업이 4포인트 떨어진 반면 화학 및 전기 장비는 각각 8포인트,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BSI는 기업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기업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것으로 100을 밑돌면 비관적인 평가가 우세하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한국의 위상이 미국과 대만 업체의 무서운 추격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1위의 자리를 미국 인텔에 다시 내어줄 처지에 놓인 건데요. 윤선희 기자입니다. 1970년대 초 반도체 시장을 개척하며 최강자로 군림한 인텔. 삼성전자가 2년 전 인텔의 아성을 무너뜨리며 세계 1위에 올라섰지만 올해 다시 넘겨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부진 때문입니다. 올해 3분기 인텔의 영업이익은 7조 5천억 원. 이 기간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 잠정치는 인텔의 절반을 밑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대만 TSMC 실적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50%를 웃돌던 삼성전자는 20%, SK하이닉스는 7%로 뚝 떨어졌고 인텔과 TSMC는 30%대로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반도체 부분이 4조 원 미만이라고 하면 아직도 다운턴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경쟁이 치열해지자 최근 인텔은 삼성전자가 쥐고 있는 메모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삼성전자는 인텔이 군림한 비메모리 시장에서 1위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장의 경계를 허물며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나서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분발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요새 정보기술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 통신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경우 슈퍼컴퓨터로 만 년이 걸릴 계산을 단 200초면 끝낼 수 있다는데요. 양자 컴퓨터 또 양자 암호 통신이 어떤 것인지 김중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통상의 역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빛의 알갱이, 양자의 움직임을 설명해온 양자역학. 이를 컴퓨터 등에 활용해 산업화하려는 움직임이 부쩍 빨라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릴 연산을 200초 만에 해낼 수 있는 양자 연산 장치 개발을 발표해 과학계와 산업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기존 컴퓨터가 모든 정보를 0과 1로 인식해 차례로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이 양자 컴퓨터는 양자 소재를 나란히 연결해 동시에 연산을 끝내는 구조입니다. 슈퍼컴퓨터가 곡식 나달을 빠르게 골라내는 손이라면 양자 컴퓨터는 나달을 걸러내는 채와 같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러자 미국에 이어 중국도 17조 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고 지난해까지 2년간 각국의 민간 투자도 5,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삼성도 최근 미국 스타트업에 645억 원을 투자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통신업계도 양자 암호 통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연산 속도의 차원이 다른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하면 지금의 슈퍼컴퓨터조차 풀기 힘든 암호 체계도 순식간에 뚫릴 수 있어서입니다. 침입자가 암호 체계를 풀어내면 순식간에 암호 체계가 바뀌어 접근을 막는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무작위한 양자 난수를 깨지면 되돌릴 수 없는 비눗방울 같은 광자에 실어 보내 암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한 비밀통신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등 통신사들은 기술 표준 선점을 위해 양자 암호 통신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을 3년 이내로 보유한 뒤판 이른바 단타족이 챙긴 매매 차익이 2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부동산을 3년 이내 보유했다 판 사람들이 얻은 양도소득은 모두 22조 9천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매입한 지 1년 이상, 2년 미만 사이의 부동산 매도 건수는 2013년 3만여 건에서 2017년 7만 8천여 건으로 급증했고, 이들이 올린 양도소득은 같은 기간 6천억 원에서 2조 4천여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값에 이어 전셋값도 뛰고 있습니다. 정부는 29일 분양가 상한제 도입제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싣고 조만간 적용 지역과 시행 시기를 결정하는데요.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지난 8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23억 9,800만 원에 거래된 데 이어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4억에 매매되면서 3.3제곱미터당 가격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남 3구를 비롯해 마포와 용산, 성동구 아파트 가격의 경우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0.1%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분양가 상한제 추진 발표 이후인 7월 첫째 주부터 17주 연속 올랐는데 이런 집값 오름세는 서울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구로구는 1년 사이 8.64%가 올랐고 양천구가 7.07%, 광진구와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역시 6%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반면 일산과 남양주, 구리 등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은 아파트 값이 하락했습니다. 주택가격 차이는 공급 물량에 기인하는데요. 신규 입주가 대거 있거나 3기 신도시처럼 분양 물량이 예정된 곳은 매수 유보로 집값이 약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36개 단지 19,000여 가구로 청약 경쟁률은 24대 1을 기록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더 높아졌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2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곳도 있지만 일부 지역은 10대 1을 밑돌았습니다. 청약 대기 수요가 발생하면서 송파 등 인프라 여건이 갖춰진 지역은 전셋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도 시세 차익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런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에 금리 인하 효과까지 더해져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돈이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가을 태풍 탓에 배추와 무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김장 비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 정부가 김장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만여 톤을 저장한 뒤 다음 달 중하순부터 시중에 푼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진우 기자입니다. 배추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추의 평균 도매 가격은 1kg에 1,405원, 지난해의 2배 수준입니다. 소매 가격은 한 포기에 평균 5,680원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뛴 상태입니다. 재배 면적 자체가 급감한 데다 이번 가을철에 링링을 비롯해 세 차례나 불어온 태풍의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1,968헥타르, 197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작습니다. 생산량도 110만 톤으로 평년보다 21% 줄었습니다. 문제는 깍두기나 동치미 등으로 대체하고 싶어도 무 역시 공급이 줄기는 마찬가지라 이 또한 비싸다는 겁니다. 가을 무 재배 면적은 일반 무와 총각무를 합쳐 5,344헥타르로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최소입니다. 가격도 도매 기준 20kg에 22,200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4인 가족 기준 올해 김장 비용은 배추 30포기 기준 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초까지 배추 7,000톤과 무 4,000톤을 저장한 뒤 수급 사정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할인 행사와 직거래 장터를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진수민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출근하시나요?
같은 직장인이라도 연령대에 따라 직장 생활에 대한 인식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출근 시간이라면 제 시간에 맞춰 딱 도착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 규칙에 정해진 출근 시간 외에 따로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점이 참 의외인데요. 자, 지금 박하운 아나운서의 의견에 다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신 시청자라면 아마 대부분 연령대가 40대 이상일 겁니다. 얼마 전 취업 포털 벼룩시장 구인구직이 직장인 8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직장 및 직장생활 등에서 세대 차이가 큰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출근 시간에 대한 생각이었는데요. 20대는 81.7%, 30대는 63.1%가 출근 시간에 늦지 않으면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40대는 53.2%, 또 50대 이상은 70%가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업무 시작을 준비 완료를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출근 시간에 대한 세대별 생각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세대 간의 차이가 확실하네요. 그렇다면 그만큼 세대에 따라 직업과 직장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네, 실제로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7.3%가 일과 사생활을 철저히 구분하는 문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연령대에 따라 답변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0대, 30대, 그리고 40대는 일과 사생활을 철저히 구분하는 문화를 1위로 뽑았지만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과는 상반되는 서로 챙겨주는 가족 같은 문화를 1위로 뽑았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가족 같은 분위기도 이제는 회사에서 많이 사라졌겠어요? 네, 물론 응답자의 88.3%는 팀원들 간의 친밀도가 팀워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세대에 따라 의견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40, 50대 이상의 경우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은 반면 20, 30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거죠. 또 업무적인 상황 외에도 팀원들 간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38.7%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이 질문에 대해 20대의 50%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또 30대의 35.9%는 보통이라고 대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40대의 44.3%와 50대 이상의 56%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아 사생활 공개에 대한 내용 역시 의견이 세대에 따라 조금씩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전에는 천직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자신의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에는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이 부분이 다소 흥미로운데요. 직업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묻는 질문에 30대는 44.7%가 또 40대는 49.4%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의견이 많은 반면 20대는 50%가 50대 이상은 52%가 중요한 편이다라고 응답해 20대와 50대 이상이 유일하게 의견이 일치하는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네, 20대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서 천직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50대인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길에 대한 미련도 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반면 모든 연령대가 공통적인 의견을 낸 답변도 있었는데요. 응답자 중 대부분이 자기 분야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려는 욕구보다는 가능한 길게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61.3%가 직장인으로서 승진과 관계없이 가능한 정년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반면 최고 임원까지 도전하고 싶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해 가늘고 긴 직장 생활이 최고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인 만큼 굵직한 자리에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직장 생활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또 직장을 선택할 때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도 연령대를 불문하고 같은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급여가 1위를 뽑힌 겁니다. 반면 2위는 20대만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20대의 경우 복리후생을, 그 외 연령대에서는 고용 안정성을 꼽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도 정확히 정각에 출근한 얄미운 신입사원, 그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아재 같은 부장님이 여러분의 일상에 존재했을 텐데요. 하지만 세대별로 직장, 직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인 이유는 청년과 유년 시절 겪었던 경험이 다르게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화 항쟁, 고도 경제 성장기, IMF, 취업난, 바로 이러한 굵직한 역사들 말이죠. 세대 갈등보다는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